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희영입니다. 저는 한국 MBSR 마음챙김 연구소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이제 서구식 마음챙김이라고 할까요? 현대적인 마음챙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웃음이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수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자기와 세상의 돌봄, 마음 챙김, 명상, MBSR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BSR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고개를 많이 흔드시는데,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서양에서 지금 서구사회에서 가장 구조화되고 또 증거 중심주의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주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서양에서는 명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시간은 이 강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친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따뜻함이라는 것이죠. 명상하면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명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나 봐요.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자기를 잘 돌보려면은 먼저 자기한테 친절해야 되겠죠. 네. 자기한테 친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뜻한 부분. 그 다음에 친절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뭔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연민, 친절, 따뜻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자기연민을 할 때 나에게 자기연민을 할 때하고 남에게 이렇게 친절할 때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은가요? 남에게 쉬울 것 같은가요? 이따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고, 또 따뜻한 손길이 무엇인지, 또 주의력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 명상을 한번 해보면서 첫 시간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좀 아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네, 주로 뭐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스포츠 선수들 뭐 이렇게 CEO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사람들. 네, 정답이네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도 있네요, 그죠? 명상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이렇게 발휘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럼 명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상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분은 누구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사실 명상에 대해서는 별로였다,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아내가 무서워서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명상에 관심이 없었다가 미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명상이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뭐 이 아시아나 이런 동양에서는 명상이라는 걸 어떻게 했죠? 주로 어떤 종교적인 맥락에서 어떤 뭐랄까 종교적인 어떤 수행법으로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그것도 뭐 좋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또 자기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한다.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명상을 종교와 관계없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한다. 좋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이 막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죠? 세부치들이 막 붙어 있는데 두카 매그닛이라는 말에서 매그닛이란 말은 자석이란 말이고 두카란 말은 빨리요, 인도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을 끌어당기는 자석 이게 어디일까요? 장소로 얘기하면 고통이 제일 많은데 어느 곳일까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게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갑자기 막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MBS를 만든 존 카바친 박사가 이제 병원을 두카 매그닛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만 고통이 있던가요? 그렇죠. 크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고통이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어떤가요? 작년 한 해가 좀 더 힘들으셨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러지 않아도 삶이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로 출입도 자유롭지 않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점차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아니면 가족끼리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도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고통이 있는 고통만 당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삶의 태도나 습관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명상은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금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가 면역 질환을 들어보셨죠? 그 어떤 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뭐 류마티스라든가 뭐 어떤 피부병 같은 것도 다양하게 몸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고질병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안에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면역세포가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고 해로운 게 들어올 때 거기에 이렇게 대항을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 면역세포가 자기 친구 세포를 같은 식구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거죠. 병이 이제 많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존 카바친 박사 MBS를 창안하신 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마치 세포처럼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잖아요. 알고 보면 한 식구인데 그렇죠? 사이좋게 친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수많은 어떤 나와 다르다는 어떤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뭐 인종이 다르다든가 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가까운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겪어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 친절, 연민,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게 다 사랑인 거죠. 그죠? 따뜻함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탈진 깔때기 이렇게 돼 있죠. 저거는 이제 그 아스버그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놨다의 도표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게 질병에 걸리는지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는지 하는 상태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다가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면 소용돌이처럼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일명 탈진 깔때기다. 탈진을 나타내주는 도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탈진이 되나? 여러분 탈진돼 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으세요?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탈진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힘이 쪽 빠지는 상태인 거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건 뭐 일단은 크게 보면 탈진인데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죠? 네. 한 분은 계속 안 하셨다고 저는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힘이 날 때는 어떤가요? 의욕이 나고 뭔가 잘 될 때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도 좋고 뭔가 그때는 몸과 마음에 힘도 있고 생기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바빠갖고 여러분들이 회사 일만 한다든지 너무나 바빠서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여유도 없고 잠도 푹 못 자겠고 걱정이 돼서 그거를 이루지 않으면은 나는 큰일 나 하면서 걱정 속에서 계속 정말 몇 주, 몇 개월 그런 식으로 막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첫째로 어떻게 되나요? 재미있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재미있고 삶에서 영양가가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일들을 점점 끊게 되죠. 친구 만나는 시간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또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친구 만나는 것도 덜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잠도 덜 자게 되고 또 재미있는 자기 동호회라든가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거를 외식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택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재미난 일은 하나도 없고 일만 하게 되고 바쁘게 되고 하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지죠. 저기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수면 장애가 생기고 식습관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하면서 점차로 그런 게 또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외식하는 숫자라든가 친구들 만나서 잡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건데 기쁨은 줄어들고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이 점점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무기력해지고 그게 바로 탈진이 되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울증은 WHO에서도 이제 2020년대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병이 될 거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우울하신 분들도 많이 아마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생기 있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즐겁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보람 있게 살 수 있느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거는 명상이 뭐 따로 있고 명상으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명상이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1세기 와서도 이렇게 더욱더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오늘은 같이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자, 너무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한번 또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는. 이게 뭘로 보이나요? 초등학생이 중국으로 기억이 드는데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이렇게 저렇게 그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빵점을 준 거예요. 고양이가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걸까요? 학생이 잘못한 걸까요? 뭐 설령 저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진짜 그 친구 초등학생 집에 있는 고양이를 그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 그렸죠. 근데 선생님은 저런 고양이가 어디 있어?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빵점까지 줄 그런 저기가 아닌데 너무나 멋지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저렇게 못 그릴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삶에서 우리가 사는 그 뭐라 그럴까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저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제멋에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름이 있는 그 세상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나만 오라.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은 틀린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편견이 존재하고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소지가 많은 것인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뜻함과 명료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 하나는 따뜻함으로 가는 방법은 연민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친절함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아주 그냥 녹이는 거죠. 단단한 부분을 이렇게 녹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 챙김이라고 2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음 챙김은 굉장히 명료한 것이에요.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주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료하게 알고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에요. 두 개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번에서 말씀을 드리는 자기 친절, 자기를 돌보는 따뜻함,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사랑으로 생각하셔도 좋죠. 자비라고 얘기해도 좋고 또 명징하고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분명히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 2강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분은 뭐라고 돼 있나요? 이름이 칼 게슈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프로이드하고 버금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주 심리 치료사란 말이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우리 마음에서 만나거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모든 신경증과 고통의 원천이다. 네, 좀 동의가 되시나요? 잘 동의가 안 되시나요? 모든 신경증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 마음에서 만나거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잘 느끼고 만나야지 자기 자신이 그 내면을 못 만나게 되면 신경증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신경증, 옛날에 노이로제라고 그랬죠. 그런 고통이 원천이 된다. 자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서 어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자신과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과 연결이 끊겨 있는 사람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명상은 자기를 잘 돌보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게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명상에 대한 단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명상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명상은 자기 돌봄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돌봐야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 자신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사명 같은 거예요. 일종의 책무 같은 것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세상에도 자꾸 힘들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명상이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명상을 잘하게 되면 고요함도 생기고 친절함도 생기고 연결감, 명료함, 현존감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죠.
내가 밉고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를 잘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좀 더 따뜻하고 명료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변하는 거죠. 그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옆에 사람이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연결감도 생기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명상,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명상의 어떤 유익함 같은 것이죠. 예. 자, 저거는 뭐 수용하고 저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수용과 저항이라는 말은 명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항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어떤 식으로 저항하시나요? 작년에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가황이라고 일하는 그 나훈아 씨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세상이 왜 그래 그랬잖아요. 태수형? 그 노래는 아시네요. 네. 세상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항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나 세상이 왜 그런 거야. 뭐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볼 때는 또 이쪽이 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삶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산다. 근데 저항을 완전히 없기를 바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은 어느 정도의 저항은 필요하다. 그런데 사사건건 저항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으신가 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명상은 저항을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심리치료나 이런 데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 쉬워진다 삶이? 아니죠. 더 힘들게 된다. 저항을 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것 같지만 필요 없는 저항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힘만 쓰고 더 삶이 힘들어진다는 게, 저항하는 것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저항을 하면은 지속된다고 하니까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 저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여러분이 아시죠? 뭔지? 스트레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고통 또는 아픔을 저항하게 되면 괴로움이 커진다. 우리는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삶에서. 아픔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고통이라는 게. 삶에서 생기는 아픔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전곡을 찔르셨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 본능적인 욕구는 돈도 많이 벌고 싶죠. 또 뭔가 힘도 많이 가지고 싶죠. 또 여성들이 또 많이 바라시는 거. 이뻐지는 거.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부도 또 뭐 이왕이면 또 내가 아는 것도 많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게 뜻대로 되나요? 그러다 보면은 위축이 되고 본인이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왜 그래? 세상 탓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왜 이래? 내 탓을 하든가 하면서 점점 마음이 위축이 되고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 건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단체에서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이거는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거죠. 햇님과 바람이 싸우는 거. 나그네가 가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냐, 누가 힘이 세냐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자신만만했잖아요. 내가 세게 부르면 다 이렇게 저기 할 건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오히려 살살살살 녹여주는 게 강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래죠.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부러질 듯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가끔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그저 남을 해치면서까지 막 이렇게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로 삶에서 강한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그 부드러움을 굉장히 많이 친 거죠. 부드러우면서 그게 진짜 강한 거다. 노장사상이라든가 또 불교의 어떤 명상이라든가 동양의 어떤 육아라든가 그런 데서는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기는 걸로, 특히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철학이 굉장히 잘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동정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보면은, 자,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연결성이라는 말이고 상호 연결성, 뒤에 있는 건 전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저항이 높고 따뜻해지고 명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자기를 잘 돌보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고요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과 관대해지겠죠. 더 열리겠죠. 주변에도 관심이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그죠? 따뜻한 관심도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 덕분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세상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점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 많이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정말 먹도 입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를 돌봐줬구나. 또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러죠. 그럼 또 결혼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가정의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걸 또 더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상호 연관성인 거죠.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명상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연민 쪽으로 따뜻함으로 가는 거하고 마음 챙김, 명료함으로 가는 거. 크게 한번 대별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연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기연민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불편하시면 좀 움직이셔도 돼요. 그게 자기연민이에요. 또 그냥 뭐 이렇게 학교 와서 이렇게 막 열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은 움직이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줘. 나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친절이에요. 쉽게 보면. 마음 챙김은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자세를 꼿꼿하게 참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와 있구나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냥 명상 그러지만 가장 이제 서양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명상을 두 개를 골라 보면은 하나는 이제 MBSR이라든가 MBCT 이런 프로그램,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주로 그쪽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연민 이런 프로그램은 Mindful Self Compassion 해서 MSC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명상 심리 상담 연구원이라는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 미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의 명상, 좋은 명상법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촌이 지금 하나로 돌아가니까 서양에서 동양의 명상을 배워서, 동양의 명상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가져가서 거기에 심리학이나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더해서 서양 사람들이 지금은 명상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다 이제 서론이고 실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좀 해보면, 그래서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연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연결된 어떤 현존을 얘기하는 것이다. 친구를 대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그래서 자기 연민이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기 친절, 또 인간 경험의 보편성, 마음 챙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약손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배가 아프면은 뭐 할머니 손이 엄마 손이 해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따뜻하게 한번 손을 한번 비벼보세요. 정성스럽게 한번 손을 비비셔서 여러분 그 얼굴에 한번 살짝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따뜻한 손바닥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그때 그 느낌에 한번 주의를 이렇게 기운을 가만히 그 느낌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자, 이번엔 또 자신이 그 팔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뭐 쓰다듬어 주셔도 좋고 토닥토닥 거리면서 그 손길을 한번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여러분이 자신을 위안하는 손길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겹쳐서 한번 자기 심장을 살짝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신의 심장을 이렇게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그 따뜻함을 한번 손바닥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한 손은 배로 한번 가져가서 한 손은 심장에 가슴에 한 손은 배 따뜻함을 한번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또 자신이 부드러운 손길을 뭐 허벅지나 다른 곳에 한번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그 따뜻함을 한번 느껴봅니다. 자신이 지지받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자신에게 주어보는 것입니다. 네, 눈을 감으셨다면 한번 눈을 뜨시고, 시간상 우리가 굉장히 짧게 해봤는데 따뜻하게 하면 자신에게 손길을 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편안한 느낌? 위로받는 느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한 그 힘이, 그런 따뜻함이나 어떤 사랑이랄까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온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안에 있는 따뜻함이 그대로 저항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연민 명상 수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한 세트로 한번 자기 연민 명상을 힘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명상을 짧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네. 편안하게 한번 앉으셔서 방금 했던 이제 위로의 손길, 따뜻한 손길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마음 속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걸 떠올려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도 좋고 좀 오래된 일도 좋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 건 꺼내지 마시고 한 중간 이하 힘들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서 어떤 사람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때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생생하게 그 스트레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좋습니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첫 번째 단계,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고통이 왔구나, 스트레스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서 힘듦이든 마음에서 힘듦이든 지금 힘듦이, 고통이, 스트레스가 왔구나,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한번 넓혀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힘든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거야 하고 인간 경험의 공통성을 상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위로의 손길, 지지의 손길을 했던 걸 기억하시고 가장 자신이 지지받는 곳으로 따뜻한 손길을 한번 보내봅니다. 심장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으로 손을 이렇게 손길을 따뜻하게 보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스스로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바람을 자신이 바램, 내가 평온하기를, 예를 들면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기를, 또는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기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진정으로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듯이 따뜻한 마음을 위로의 손길, 지지의 손길과 함께 보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재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에 또 나의 목표에 매진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그 친절함, 내면의 친절함, 그 연결성들을 잃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새해에는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고 주변에 조금은 더 친절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